반갑습니다. 여러분 뿅수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본격적인 활용, 함수의 최대와 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를 풀게 될 건데,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 일단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요, 3차 함수만이 갖고 있는 3차 함수의 특징들인데요. 3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이렇게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3차 함수는 언제나 대칭의 중심이 되는 대칭점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거든요. 즉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180도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함수라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3차 함수든 그런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이라고요. 자, 특별히 보세요.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존재할 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요. 자, 그 3차 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에서 접하는 접선을 제가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극대점에서 접하는 이런 접선이 하나 있다고 해봤을 때, 자, 접점의 좌표와 또 다른 교점의 좌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변곡점이 되는 그 3차 함수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극소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이때 이 교점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가 언제나 1대 1대 1이라는 겁니다. 극소에서 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3차 함수의 극소점에서 접하는 이러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을 때, 그 극대가 되는 지점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점점점 찍어봤을 때 길이의 비가 1대 1대 1이 된다가 3차 함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당연히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 강의의 특성상 빠르게 짧게 3차 함수의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만 훑고 가는 개념 강의라서 우리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증명해야 돼. 아니야, 증명해야 돼. 증명해줄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경우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때 3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좌표를 뭐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좌표를 베타라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아이고, 3차 함수를 그래프를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의 좌표를 0이라고, 여기의 좌표를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3차 함수는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만 똑같다면, 즉 x축으로 아무리 평행 이동해봐야, y축으로 여러 번 평행 이동해봐야 어차피 그 성질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 이꼴 0에서 근을 갖고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 그런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성질이 실제로 만족하는지, 즉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3알파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 점의 좌표를 알파가 되는지, 실제로 변곡점의 좌표가 2알파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임의의 k인 k 곱하기 x 곱하기 x-3알파의 제곱이라는 3차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3차 함수 fx는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x-3알파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2 곱하기 x-3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k 곱하기 x-3알파로 묶어주면 k 곱하기 x-3알파 곱하기, 자, 여기 남는 게 x-3알파 남죠. 여기 남는 게 2x 이렇게 남죠. 그래서 3x-3알파 이렇게 남습니다.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 3알파인 지점과 알파인 지점에서 0이 되는데, 알파인 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3알파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즉 극대가 되는 지점, 0부터 어떤 의미의 3알파라는 지점에서 근을 갖는데, 그 극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지점이다까지는 찾았습니다. 자, 변곡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변곡점은 어떤 점이라고 했냐면, 분명히 그 정의가 3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점이라고 했어요. 3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점. 그러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3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같죠. 그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이 점의 좌표 알파, F 알파라는 점과 3알파, F3 알파라는 점에서의 함수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부호는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변곡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좌표는 2알파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차 함수의 성질은요. 자, 또 역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역시 변곡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변곡점이 하나 있고요. 변곡점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극소가 되는 지점 그리고 만나는 교점까지의 길이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3이 된다. 즉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대가 되는 지점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3이 된다. 요것이 이제 3차 함수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대칭의 중심이 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제가 평행한 선분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때 역시 이 점의 좌표를 0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은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녀석이겠죠. 이렇게 놓고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1대 루트 3이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더라도 그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그 일반성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fx를 제가 최고 차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3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때 도함수가 되는, 즉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들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취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x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 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EKX 제곱이랑, 그죠? 앞에 거 그대로 EKX 제곱이, 맞죠? KX 곱하기. 자, 앞에 거 하면은 KX 제곱, 그리고 EKX 제곱이니까 3K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알파 제곱이 되네요. 즉, 따라서 X가 얼마야? 얘를 3K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 제곱이 돼서,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라는 지점에서 극소가 된단 말이에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 루트 3분의 알파. 여기 루트 없어야겠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루트 알파 제곱이니까, 그죠? 요 점의 좌표가 루트 3분의 알파가 된다.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다라는 일반적인 성질이 존재함을 보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차 함수의 성질이고, 특별히 변곡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는 거에서 이제 답을 내려드리면, 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변곡점의 좌표는 fx를, 3차 함수 fx를 두 번 미분했을 때,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때 x가 변곡점의 x좌표가 됩니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 자, 이 내용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의 다음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문제인데,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라는 함수가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일단 그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미적분 단어는 수투 과목은 언제나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과목이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그래프를 안 그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당신이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보통. 그죠? 근데 이처럼 주어진 함수처럼 y는 x하고 x 마이너스 루트 6, x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함수, 이쁘게 한눈에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 3차 함수는 굳이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분명히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는 어떻게?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세 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0 그리고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의 구간이라는 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루트 6입니다. 3이면 루트 6보다 좀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죠? 루트 6보다 좀 오른쪽 어딘가에 3이 있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과 0 사이에, 마이너스 루트 6과 어떤 사이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3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요점의 좌표와, 그리고 여기서 그은 접선이 다시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 점의 좌표부터 살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가 루트 3 곱해서 루트 6이 돼야 되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극대에서 접하는 이 접선이 있고 요 점과 변곡점과 그리고 극소점과 하나는 교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2의 2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죠?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 루트 2에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에서 2 루트 2가 되겠죠? 즉 여기가 루트 8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여기에 있을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3은 루트 8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에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주어진 함수 요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 라고 하면 분명히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x가 극소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럼 최대값부터 찾아보면 최대값은 F3이 되고 F3은 27-18이니까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요점의 x좌표 또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변곡점이 있고 만나는 교점이 있으니까 루트 6이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x좌표가 루트 2니까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f 루트 2는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해서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포물선 y는 12-x제곱 위에 놓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면의 x축에 있고 이 점이 이제 이렇게 이동했을 때 뭐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점을 이제 기준으로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 보통 좌표하기 편하니까요.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12-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녀석을 제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넓이 st는 밑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t예요. 그쵸? 그러면 이차 함수는 지금 현재 y축 대칭인 이차 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t고 길이로 표현하면 2t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높이는 이 친구의 y좌표가 그대로 높이가 되겠죠. 12-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또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t 곱하기 t 마이너스 2루트 3, t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함수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굳이 그죠? 굳이 도함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일 거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각각 t축이라고 해야겠네요. 0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에 2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s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때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맞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때 우리의 t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가냐면 이 점의 x좌표가 t란 말이야.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의 범위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죠? y값이 0이 되는 2루트 3이죠. 그래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랍니다. 즉, 이 구간의 함수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분명히 극대가 되는 순간일 거고 자, 그때 극대가 되는 x좌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x좌표는 2가 되겠네요. 즉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되고 그때의 값은 4 곱하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2 마이너스 4니까 그죠? 12 마이너스 4니까 답은 3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엔 방정식 문제도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7번 문제가 예제로 아주 적당하네요. 자,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면 여기 있는 상수 자리에만 미정계수가 존재하는 녀석이죠. 자, 그때 이 a를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는 마이너스 2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란 곧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이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분명히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인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에서 만나고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이러한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a라는 직선이 만나는데 그럼 y는 마이너스 2a라는 직선과 얘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a라는 직선이. 즉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어디요? 여기서부터 그죠? 최소값은 여기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이 구간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a값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함수의 극대값, 그쵸? 이때 y값이 얼마인지, 극소값, 이때 y값이 얼마인지 찾아야겠죠. 이때 y값은 얼마입니까? 0, 루트 3, 또 여기 얼마야? 1이니까. 1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 갖다가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 자, 여기까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특징, 그리고 3차 함수 관련된 최대 최소와 방정식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등식 문제는 또 안 풀면 서운하니까 부등식 문제까지 풀고 우리 3차 함수에 관련된 도함수의 활용 문제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러한 상수 a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역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상수 파트에만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에 이 친구를 우변으로 넘겨서 우리가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 즉 두 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쪽에 있는 함수가 이쪽에 있는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함수값이 y값이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근데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y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3차 함수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을걸? 그쵸?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분명히 이 친구가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이랑 2분의 3인데 0이랑 2분의 3인데 0에서는 지금 어떠고 있는 상태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만나는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이 함수보다 제일 아래에 있어야 돼. 어떤 범위 내에서요?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그럼 이 함수에 존재하는 양수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구간이란 말이야. 자, 요 구간에서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은 어디 그려줘야 될까? 요런 데 그려줘야겠죠.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그래야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즉 우리 3차 함수의 극소가 되는 위치란 말이야. 근데 우리 3차 함수의 극소가 되는 위치가 또 어디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극대에서 접하는 접선이 그려졌어요. 그쵸? 그러면 변곡점이 여기 있을 거고 극소점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이의 b가 1대 1대 1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다 보면 이때 x좌표가 1이 되겠네. 그치?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극소값은 얼마겠어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즉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등호는 성립하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차 방정식의 성질이었고 다음에는 4차 함수의 성질 가지고 4차 방정식 그리고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4차 부등식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